네, 안녕하세요. 요번에 신일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를 마치고 중간고사 간단한 분석과 기말고사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신일고등학교 기말고사 대비를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지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요. 처음에는 인사말과 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중간고사 시험 분석에 대한 간단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수업이 신일고 강북 집중반인데 그 집중반의 수업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제 수업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N콕학원 고등부 전임 강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고등부에 오기 전에는 N콕학원 중등부에서 전임 수업을 하였고, 뭐 안국 루파인이라던가 다른 학원, 또 개인 과외 이런 간단한 경력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번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문항을 분석해 보면은 객관식 20문항에 서술형이 3문항, 이렇게 총 23문항이 나왔었고요. 단원별로는 다항식 연산부터 마지막에 고차방정식까지 좀 골고루 좀 분포가 됐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문항별로 어느 단원에서 나왔고 난이도가 어땠고 배점이 어땠고 그런 것들을 정리한 표인데요. 초반에 한 10번 정도까지는 좀 무난무난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서 한 12번 이후부터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패턴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분석을 해보면요. 시험 전반부에서는 좀 학교 프린트 유형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 문항 제가 번호를 써놨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사이까지 문제는 난이도도 좀 무난무난했었고, 좀 학교 프린트에서 너희가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비슷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 프린트를 풀어봐라 했던 그 문항에서 좀 비슷하게 숫자만 바뀐 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시험 후반부 문제는 학교 프린트 유형도 있는데 학교 프린트 유형이 아닌 문제들도 좀 많이 섞여 있었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뒤쪽으로 갈수록 좀 난이도가 높은 고난도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요 문항을 한 번씩 분석을 해볼 텐데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적으로 신일고등학교 요번 중간고사 때 출제가 됐던 문항이었고요. 오른쪽에서는 학교 프린트, 학교에서 너희가 요 문제들이 나올 거니까 대비를 해봐라 이런 문항이었는데, 1번 같은 경우 나머지를 구해라 하는 식으로 프린트에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프린트를 한번 풀어보고 기본적인 문제만 풀 수 있었던 친구들이면은 좀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1번에 출제가 되었었고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눠 떨어지기 하는 A 값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3번 문항도 학교 프린트를 변형해서 초반 문제는 이렇게 학생들이 좀 무난하게 좀 맞을 수 있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함수 문제인데 이렇게 x값의 범위를 정해주고 나서 그 범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너희가 구할 수 있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도 좀 기본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프린트를 좀 반복해가지고 많이 풀어봤다 하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문항이었습니다. 7번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 문항도 보시면은 상당히 유사하고 숫자만 몇 개 좀 바뀐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초반 문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프린트에 비슷한 문항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좀 초반에는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8번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알려주고서 그때 이제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 이것도 좀 대표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를 조금만 봤으면은 얘도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9번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방정식에서 한 허근을 우리가 알파라고 할 때 저 알파에 대한 계산을 하는 문제였는데, 이것도 프린트에 나와 있고 좀 유명한 유형이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좀 괜찮게 학생들이 풀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12번도 어떤 식의 제곱이 나왔을 때 그 전체 제곱이 있는 식에서 너희가 딱 필요한 정보, 시험 문제에서는 x세제곱, 프린트에서는 x제곱, 5제곱 이런 식으로 너희가 필요한 정보만 딱 빼오는 거를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앞부분만 간단하게 좀 학교 프린트와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좀 총평을 드리면 초반부 문제는 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한 10번에서 12번까지는 좀 난이도가 무난무난했었고 학교 프린트에서 충분히 숙지가 됐던 유형이기 때문에 좀 실수하지 않고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었어야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뒤쪽에 가면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게 공부를 잘 못한다고 생각되는 친구들도 앞쪽에서는 내가 확실히 맞고 넘어가야 돼 라는 전략이 필요하고,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나는 90점 이상 만점이 목표야, 1등급을 목표하는 친구들도 뒤쪽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까지 문제를 빠르게, 물론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내가 얼마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나, 그게 좀 더 중요했던 전반부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에 좀 자신이 없던 친구들도 제가 지금 신일고 집중반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기본반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본반에서 꾸준히 반복을 하였다면은 50점 이상의 점수가 충분히 나왔을 것이다 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자료는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바로 이제 만들었던 자료라 가지고 성적표 나오기 전이었는데요. 실제로 중학교 때 수학을 잘 자신이 없었고 못하는 친구가 항상 20점대, 막 30점대 그렇게만 점수를 맞아왔었는데, 이번 시험 점수에서는 50점 이상이 나왔다라고 말을 해서 제 아까 말씀드린 전략대로 앞부분 초반부의 문제를 좀 확실하게 맞는 컨셉으로 가서 중학교 때보다 좀 월등하게 성적이 오른 결과를 맞은 친구가 한 명 있었고요. 또 제가 아는 기본반 특성상 뒷부분의 문제풀이가 어렵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어려움을 느끼는 난이도의 신일고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친구들은 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일고 학생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를 포기하고 안 하는 거는 좀 사실상 그건 불가능하고, 시중 문제에서 고난도 문항을 좀 꾸준히 제가 다루고 있고, 또 학교 프린트에서도 좀 난이도가 어려워도 좀 얘가 좀 중요한 느낌이 든다, 아니면 쉬운 풀이법이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 것들은 학생들한테 좀 강조를 하면서 너희가 어려워도 요 정도까지는 좀 커버할 수 있어야 돼 라는 식으로 꾸준하게 제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 수업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제 수업은 신일고 기본응용반입니다. 그래서 목요일하고 일요일 이렇게 강의가 있고요. 강의실은 앵콜학원 강북관입니다. 강북관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신일고등학교 길 건너편에 바로 있는 위치에 있는 학원이라 가지고요. 신일고 학생들을 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케어를 해주기 위해서 신일고와 위치가 가까운 강북관에서 수업을 개설해서 하고 있고요. 개설 목적은 아무래도 좀 수학이 어렵게 나오는 학교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좀 많은 케어,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집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수업을 개설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신일 강북 집중반의 좀 디테일한 소개를 드리면, 개설 목적은 학교 끝나고 그냥 너희가 뭐 밖에 나가서 놀고 그런 시간, 이동 시간 다 아까우니까 최대한 시간 세이브해라. 학교 끝나고 바로 근처에 있는 학원으로 와라. 이러한 컨셉으로 만든 그런 반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앞쪽에 보시면은 지금 목요일날 6시부터 시작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5시나 그 이전에 와서 제가 따로 추가적으로 문제를 풀 걸 준다던가 학생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제가 학생들을 케어를 해주고 있고요. 수강 대상은 학교별 수업 내용을 좀, 학교별 신일고 반이 있지만 신일고 수학이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다루는 수업인데요. 거기 있는 문제들 내가 좀 많이 이해하기 어려워, 난 좀 수학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좀 쉽고 재미있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개설을 했고요. 수학을 못하긴 해도 최소한의 저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일고에서 내가 신일고 지원해서 온 학교니까 끝까지 내가 도전해서 여기서 내가 좋은 성과를 얻고 싶다, 최소한 그러한 마인드를 탑재하고 있는 학생이 저희 수업에 수강을 했으면 좋겠고요. 수업 컨셉은 특히 좀 주말을 이용해서 좀 될 때까지 반복 학습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날에는 원래 저희가 수업이 없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목요일하고 일요일 수업인데요. 토요일 같이 이제 수업이 없는 날을 좀 이용해서 좀 조교 선생님도 같이 케어를 해주고 저도 케어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특히 좀 주말을 이용해서
좀 반복적인 학습을 학생들에게 시켜주려고 하고 있고요.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안정적인 2등급, 2등급 안에 학생들이 다 들어가서 좀 만족한 등급을 얻게 하는 게 요번 강북 집중반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이 강북 집중반의 수업을 어떻게 하냐, 수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요. 1단계는 시중 교재 갖다가 일단 문제풀이 1회독을 실시합니다.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를 쓰고 있는데요. 요 마플 시너지 교재의 좀 유형이 좀 다양하게 많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들을 좀 많이 다뤄보면서 요 단원에서는 이러한 유형이 많이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1단계적으로 캐치를 좀 하게 하고, 모르는 유형이 있거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좀 모르는 내용이 최대한 엎어지도록 제가 1단계로 일단 시중교재 갖다가 케어를 하고 있고요. 2단계는 학교 프린트 풀이입니다. 이 학교 프린트는 이제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지를 일단 쭉 한번 풀이를 해주고, 또 요 프린트에서 이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같이 보고 했는데요. 특히나 또 수행평가를 보게 되는 문항이 있으면은 또 직접 제가 손으로 풀이를 써서 준다던가, 아니면은 제가 풀이를 학생들에게 뭐 톡으로 작성을 해서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수행평가에 해당되는 내용은 제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디테일하게 풀이를 써서 학생들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3단계는 이제 본격 내신 대비로 학교 프린트랑 이제 유사한 유형의 프린트를 제작하는데요. 요게 지금 저희가 N콕학원에서 신일고 프린트의 숫자를 변형해가지고 만든 자체 교재입니다. 네. 간단하게 1번 문항을 보시면은 뭐 x-1로 나누었을 때 저 나머지를 구하시오라는 게 1번 문제고, 여기에서 보면 요게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나눠진 프린트거든요. 지금 1번 문항도 직접 저렇게 나머지를 구하시오. 2번 같은 문제도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A 값을 구하시오. 여기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에서도 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도록 하는 상수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유형은 거의 유사하고 숫자만 좀 바꿔서 학교에서 출제되는 유형하고 비슷하게 좀 숫자를 바꿔가면서 저렇게 문제를 출제해서 반복적으로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3단계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마지막 4단계는 시험 직전 대비인데요. 최근 단연간 좀 신일고에서 학교 선배들이 어떠한 문제를 풀어봤나, 그러한 자료들을 저희가 좀 가지고 있어서요. 그러한 것들을 좀 이제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풀어보게 하고, 우리 선배들은 이러한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 신일고등학교에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학생들이 할 수 있게 돼서 좀 더 직접적인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게 최종적으로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시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강북반에서 이제 케어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한 학부모님과의 이제 문자 메시지인데요. 문자 메시지 날짜가 금요일이죠. 금요일인데 제가 내일 6시쯤에 이제 수학 클리닉을 하겠다고 문자를 제가 부모님께 보내드린 내력입니다. 처음 소개해드렸듯이 저희는 토요일 수업은 없고 일요일 날 수업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토요일 같을 때 학생들이 이제 딴 학원을 다니긴 하겠지만 학생들과 좀 일정을 조절해서 토요일 날 수업이 없어서 좀 시간이 난다, 이러한 좀 여분의 시간이 있을 때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좀 불러서 케어를 해주기 위해서 학부모님과도 이게 꾸준하게 소통을 하고, 학생들도 제가 꾸준히 토요일 날 불러가지고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강북 집중반의 수업 방법. 일단은 컨셉이 기본반이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를 좀 반복적으로 좀 많이 풀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2번까지의 문항이 좀 풀만해서 여기까지의 문제는 일단 무조건 다 맞춘다, 100% 맞춰서 여기까지 최소한 50점을 확보하고 가겠다라는 게 여기 수업의 목표고요. 또 기본반의 특성상 어려운 문제를 또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앞부분의 쉬운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실수 없이 학생들이 완벽하게 풀 수 있게 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집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 문제집의 좀 고난도 문항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프린트에서 좀 어려운 문항이 있는 것 중에서 요건 좀 중요해 보인다, 요 정도는 친구들이 좀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는 문항들을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에 대한 수업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제 N콕 학원에서 중등부에 좀 2년 동안 근무를 해서 학생들이 중학교 때 어떠한 거를 좀 어려워하고 어떤 거를 좀 부담스러워했나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캐치가 돼 있기 때문에 네가 중학교 때 요거를 잘 몰라가지고 이걸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게 좀 제가 좀 한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떠한 부분에 좀 빵꾸가 나 있나 그런 것들이 좀 제가 캐치가 빨라가지고 그런 것들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좀 빠르게 바로바로 학생들에게 케어를 해줄 수가 있고, 또 이제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좀 제가 좀 쉽고 재미있게 좀 설명을 잘 해주는 편이기도 하고, 단순하게 또 학생들이 문제를 질문을 하면은 단순하게 문제 풀이를 해주는 게 아니고 풀이법, 어떻게 네가 이 문항에 대한 접근이 필요해, 그런 것들을 제가 좀 학생들한테 최대한 유도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관리는요, 학생들한테 이제 개별 카톡으로 연락하면서 혹시나 결석을 하게 되면은 그 결석을 한 수업 영상을 보내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수업을 정상적으로 참여를 하였어도 혹시 또 내가 좀 잘 이해가 안 돼 하는 친구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또 영상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원이 끝나면은 단원 테스트를 보면서 그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어머님께 그 결과를 피드백을 해드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뭐 요청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있으실 때 바로바로 또 어머님들 의견을 반영을 해드릴 수가 있고, 그래도 좀 내가 많이 어려워 부족해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주말, 특히 토요일을 이용해 가지고 좀 개별 클리닉에서도 제가 별도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신일고 학생은 아니고 제 작년에 영문고 학생을 지도했을 때 그 학생의 성적표인데요. 맨 윗줄에 중간고사 30% 23점이 나와 있죠. 이 학생이 중간고사 때 23점을 맞았다가 그 바로 아래줄에 기말고사에서는 78점을 맞았습니다. 물론 학교가 달라가지고 뭐 절대적으로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아무리 딴 학교라고 해도 중간고사 때 비교해서 기말고사 때 50점 이상이 올랐다는 거는 이 학생의 좀 위지가 좀 많이 있었기도 하고, 저도 이제 약간 수학을 자신 없어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이제 위지만 있다고 하면은 케어해서 점수를 올리는 게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 제가 자료로 띄워가지고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 중에 한 명이 강의 평가에 좀 작성을 해준 내용인데요. 제가 좀 학생들한테 강조를 해줬던 그러한 내용을 이 친구가 잘 캐치를 하고 좀 이렇게 잘 작성을 해줘가지고 이것도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좀 학생들한테 좀 잘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네가 문제를 풀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제가 꾸준하게 좀 학생들한테 좀 인지를 시켜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문제를 풀 때도 네가 문제를 보고서 요러요러한 정보가 문제에 숨어 있는데 네가 요거를 혹시 캐치를 못했기 때문에 풀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학생들이 문제를 질문을 해도 좀 바로 풀이만 해주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어디에서 놓쳤을까를 제가 꾸준히 좀 캐치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족한 정보를 왜 못 찾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가 꾸준하게 언급을 해주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단원 테스트를 보고서 학부모님과 이제 컨택을 한 내용인데요. 단원 테스트가 끝나면은 제가 간단하게 테스트 결과를 안내해드리고 또 간단하게 총평도 이제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고, 시험지랑 또 밑에는 잘렸는데 오답노트도 제가 항상 작성을 하게 해서 그 오답노트도 작성을 한 거를 같이 이제 어머님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어머니가 그 테스트 결과 아니면은 학생과 이제 얘기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생이 이러이러한 걸 좀 어려워하는데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냐 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톡으로도 그렇게 간단하게 이러이러한 해결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학생이 왔을 때 너 요거 좀 어려워한다며 라고 하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런 건 이렇게 좀 하면 돼 라고 좀 추가적으로 또 케어를 해주고도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지금까지 신일고등학교 기본반
그 강의 소개를 여기까지 하고서 네, 신일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N콕 학원의 신일고 담당을 하고 있는 김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